두 번째로 개발자가 한대 공대 교수예요. 근데 이 김형숙이라는 교수가 원래 무용 출신인데 논문 없이 한대 임용돼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요. 오늘 관련해서 한대 총장이 이사장이 나오기로 돼 있어요. 이분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 수석으로 거론돼서 언론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AI를 몰라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헤맸어요. 이분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김창경이라는 분입니다. 전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23년에 이 사안이 임상 유효성 검증 연구로 시작됐는데 첫째, 그러면 군을 지금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둘째, 실험 대상으로 삼아놓고 실험은 안 했어요. 셋째, 이것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다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군 기밀 유출로 저는 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이 사안을 지금 관련해서 100몇 억을 지금 김형숙 교수한테 그냥 갔기 때문에 아마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대형 사고가 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기업 연계로 들어온 신화건설이 여권 중진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조특검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아주 국방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짚었는데요. 이 군 장병들의 임상시험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정보가 누출되면은 군 전체에 대한 이 정보가 밖으로 누출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쪽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289억 원, 2021년도에 딴 R&D 예산, 작년에 60억 원이 증액돼서 총 349억짜리 지금 R&D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제란 말이죠. 네.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한 우울증 치료제, 예.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임상 실험을 이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니까 군 장병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군 장병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거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로 이게 이제 군 장병을 동원한 걸로 보이는 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군대에 군장병들을 동원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장병들의 개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개인 동의를 받았겠느냐.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임상실험은 반드시 개인 동의, 자발적인 그렇죠. 동의가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군 장병의 개인정보들이 막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고 제공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거 이제 군 정보 유출 아니냐? 지금 김민석 의원이 딱 이걸 지금 짚은 겁니다. 예.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그때 이제 국감에서 이제 답변을 할 때 이걸 어디다 쓸 거냐 하니까 군내 관심사병들,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관심사병들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거를 치료에 응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은 관심사병이 누구인지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임상 연구를 할 때는 황운석 사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황운석 사태 이후로 특수 직군에 대한 임상 연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임상 연구에 대한 방법, 또 모집 민원, 참여 대상, 예측 가능한 부작용까지 다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임상 연구가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를 누가 보도를 했냐. 과기부가 국방부랑 함께 배포를 한 게 문제입니다. 보통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병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이 특수 직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비교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관심사기방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굉장히 위험한 연구를 했던 것이고, 이 연구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이게 시제품 상용화가 돼서 시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이 장병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에 대해서 김형숙 교수가 국감에 나와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지금 마지막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아까 과기부도 MOU를 맺었던 것도 자기네들이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임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것도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식약처가 얼마나 부담을 갖겠습니까? 공정하게 이거를 잘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식약처도 그런 보도자를 보면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식약처가 확증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그럼 식약처도 지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당황할 일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품목 허가 임상 시험에 대한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확증 임상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줬다면 식약처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구자들이 네. 자기가 임상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군 장병을 일반적으로 동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없죠. 예, 없습니다. 못하죠. 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거 대통령이나 권력자들도 함부로 못할 건데 일개 대학 교수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네. 만약에 임상 실험을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식약처에서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식약처가 이걸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 임상 실험 해 군장병 네, 대상으로. 확증 임상 예. 시험을 해주도록 허가를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약처도 이상한 겁니다. 이게 임상 실험을 군 장병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네. 게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성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임상 실험이라는 것도. 근데 군 장병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걸 식약처가 허락해줬다? 정부가 이거에 김영숙 교수를 도와주고 있다? 도대체 김영숙 교수는 그럼 무슨 직배가 있는 건지. 네. 예, 이건 한번 나중에 철저하게 다행히도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네. 지금 클립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서 파헤치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말 들여다보고 수사할 게 많은 이권 카르텔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교육위, 그 과방위, 지금 국방위까지 나서서 꼭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